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문재인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제대로 된 평화인지 궁금하죠. 물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문재인의 가짜 평화쇼,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정기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가짜 평화쇼. 네, 평화를 앞세우는 사람들은 늘 전쟁을 몰고 오고, 그렇죠. 자유를 앞세우는 사람들이 전쟁을 막죠. 이번에 그 고성 DMZ 쪽에 새로이 조성된 평화의 길 들어보셨죠? 예, 거기 거닐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소원 그 카드에다가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경제가 평화다 그랬어요. 근데 참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그래도. 아니, 경제가 평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경제로 치면은 경제망통이잖아요. 아, 그렇죠. 경제를 망쳤으니까. 어떻게 경제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평화로 치면 위장평화, 가짜평화의 주역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분이 경제가 평화다라고 할까? 자격조차 없는 분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경제가 평화다 뭘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격은 없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해서 개성공단이라든지 아니면은 금강산 관광을 1차로 하고 또 확대가 된다면은 전국, 북한의 전국 강력지자체, 나중에 나아가서는 기초지자체까지 중국식 경제기술 개발구를 수십 개 만들어서 북한 경제를 살찌우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평화 솔루션이 나온다면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의 도움을 받아서 경제 부흥을 깨할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줌으로 해서 우리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착각이죠. 착각이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화라는 게 언제 오는 겁니까? 전쟁 다음에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쟁과 평화라는 유명한 책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한국 전쟁이 1953년에 종전이 됐다고 하지만은 평화체제가 아니고요. 정전체제입니다. 휴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휴전이죠. 지금. 휴전이고 그래서 아직까지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진행형이고 잠깐 쉬고 있을 뿐이거든요. 북한이 없어져야 이제 그게 그렇죠. 종전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평화가 온 게 아니에요. 평화가 온 게 아닌데 이 평화를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고 물론 뭐 우리 한반도 문제가 남북만 가지고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불행히도 우리 주변 사강이 세계를 이 다스리는 대표적인 국가들이잖아요. 미중 일러잖아요. 그렇죠. 참 이 한반도의 지정학이 상당히 괴로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 한반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도 이런 한반도의 특이한 지정학 때문에 우리가 운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 지정학 때문에 통일이 되고 그래서 이 전쟁이 해소되고 평화가 정착이 안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문재인이 생각하는 평화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문재인이 생각하는 평화가 뭔가 하면은 남과 북이 형제처럼 우리끼리 북한이 잘 쓰죠. 그러니까요. 우리끼리. 그게 가능한 프로세스가 아니죠. 그건. 평화 프로세스가 아니죠. 우리끼리 남과 북이 우리끼리 공존하자는 거거든요. 네. 연방제죠. 그렇죠. 연방제죠. 일국가 이체제잖아요. 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순진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닮은 점보다는 닮지 않은 점이 더 많은 차이점이 더 많은 남북에서 공존이 가능할까? 제가 세 가지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이 군사적인 측면인데요. 지금 이미 남북 군사력이 불균형이잖아요. 북한이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한국은 돈이 많잖아요. 예산도 보면은 북한이 이 경제 지도로 보면요. 총 GDP로 보면 우리의 한
50분 1 정도 됩니다. 우리가 1조 5천억 달러 정도 하잖아요. 예, 예. 북한이 한 3천억 달러 정도 될 거예요. 그럼 50분의 1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 예산으로 놓고 보면은 470조, 예, 네. 470조인데 국방부 예산이 46조잖아요. 예, 예. 46조면은 대강 해서 거의 400억 달러, 35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 정도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북한의 국가 총 GDP에 맞먹는 예산을 우리는 국방비로 투입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북한은 그 가운데서 24% 정도 국방비 지출을 하거든요. 예. 그래봤자 한산해봤자 우리로 치면은 국방비 예산 규모가 7분의 1도 안 돼요. 예, 예. 예산 규모로 봤을 때. 그러면 이건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총 GDP로 봐서 우리 한국하고 중국이 지금 7대1 정도 되거든요. 네. 7대1 내지는 8대1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갭이에요. 7대1이라는 게. 그러면은 국방비 지출 규모로 봐서도 엄청난데 왜 우리가 북한한테 꼼짝을 못할까요? 핵 때문에 그렇죠. 북한이 돈이 없으니까. 예. 돈이 없으니까 대칭 전력이라는 게 이 전통적인 전력이거든요. 전통적인 전력에 투자를 하면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죠. 그래서 비대칭 전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량 살상 무기 같은 거, 핵무기, 생화학 무기, 탄도미사일 같은 거는 개발 비용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비대칭 전력이에요. 예. 그래서 북한이 지난 30년 동안 비대칭 전력에 투구했고 그 결과가 핵 보유국으로 이어졌잖아요. 네, 예. 탄도미사일 개발했잖아요. 생화학 무기로 보면 대국이잖아요. 그렇죠. 꿈을 이룬 거예요. 예. 그래서 국방비 예산 규모로 보면 게임도 안 되고 국력으로 보면 50분의 1밖에 안 되는 북한이 어떻게 군사력으로 우리를 협박하느냐? 바로 이 비대칭 전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화학 무기와 핵.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가 북핵을 이고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인가? 핵 보유 국가는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에 비해서 압도적입니다. 게임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래 전력의 예산을 미국처럼 투입을 해도 북핵을 잡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핵 보유 국가는 비대칭 전력 국가로서 대칭 전력 국가인 우리나라 같은 나라하고 이 전쟁을 했을 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도적인 우위입니다. 그렇죠. 활과 총의 싸움이죠. 그렇죠. 예. 총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 활 가지고 있는 한국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아니죠. 그리고 배고픈데 밥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달라고 요구하는 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달라 하다가 안 주면은 국지전부터 시작해서 전면전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국지전이나 전면전 그리고 불안정하지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퍼줄 수밖에 없는 이런 운명인데 어쨌건 북한 김정은이 이렇게 좋은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포기 안 하죠. 여기서 엄청난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남과 북이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공존을 할 수가 없어요. 불균형이잖아요. 총과 할인데 어떻게 공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이거는 공존할 수가 없는 거고, 두 번째 정치적인 측면인데요. 이데올로기입니다. 북한은 공산주의잖아요. 근데 공산주의 중에서도 악질적인 정신과 육체를 지배하는 전체주의 왕권 체제잖아요. 이름하여 1인 수령 체제란 말이에요. 예, 예. 우리는 민주주의잖아요. 이 차이가 하늘 땅입니다. 그러니까요. 북한 전체 왕권 체제 하에서는 1인 수령인 김정은만 있고요. 그를 둘러싸고 있는 북한 핵심 권력들은 육두품에 불과하고 일반 인민들은 개돼지예요. 개돼지죠. 사람도 아니죠. 예.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 시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권리장전. 영국의 권리장전. 미국의 미연방헌법 제1차 수정조항부터 10차 수정조항까지 기본권을 보장하는 조항. 이걸 권리장전이라고 하거든요. 예. 민주시민이 누리는 최대의 특권이 바로 권리장전입니다. 이 권리장전이 국민의 기본권이 좋은 말로 하면은 휴먼 라이츠라고 해서 인권입니다. 인권. 권리장전이라고 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체제를 통해서 인권이 보장되는 체제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리는 민주시민으로서 특권인데 북한에 인권이 있어요? 없죠. 기본권이 있습니까? 없죠. 반정부 활동하면은
다 작살나고 죽죠. 다 작살나죠. 예. 포로 수용소에 가죠. 그냥 죽여도 장성택 같은 경우 박격포로 쏴 죽였습니다. 박격포죠. 박근영은 옛날에 어떻게 죽였는지 아세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미친 개들 동원해가지고 물어뜯게 했나 보죠. 물 어떻게 해서 죽였어요. 아, 얼마나 정말. 고통스럽겠어요. 그 정도로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타까운 게 어떻게 북한 정권의 이 엄청난 본질 내지는 실체를 이해를 해야지 거기서 살고 싶겠어요? 제 생각에는 평양 정권을 추종하는 종북 세력들 있잖아요. 북한에서 1년도 아니고 1개월만 살아봐. 자유 대한민국이 얼마나 그리워질 것인지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이데올로기가 달라서 공존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측면인데,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남북 경협이라고 하는데 냉정한 의미에서 퍼주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니 50대 1이에요. 경제 규모가. 퍼주기도 이제 아니고 제가 조공을 바치는 것 같아요. 조공이죠. 네, 조공을 바치는 것 같아요. 핵보유 국가로서 네. 조공을 받는 거죠, 당당하게. 네.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과학기술 수준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30년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고도로 산업화된 국가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1단계가 인프라잖아요. 네. SOC 기반 구축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 다음에 인적 자원도 세계적인 수준이죠. 그렇죠. 북한에는 북한을 산업화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고급 인력들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지 정권인 북한을 상대로 해서 세계의 대표적인 선진국가인 한국이 남북 경협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결국은 퍼주기. 조공 바치기. 그렇죠. 그래서 너무 격차가 심해서 너무 불개는, 그러니까 결국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엄청난 불균형을 안고 뭘 공존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문재인이 순진하다고 보는 겁니다. 답답한 거죠. 어쩌다가 우리가 이 시대에 저렇게 좋게 말하면 순진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뭘 모르는 바보 같은 반역입니다. 반역. 평양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평양에서 오지랖 넓다. 오지랖 넓다고 그랬잖아요. 미국에서는 뭐라고 할 거예요, 속으로? 바보들. 미스터 스투피드라고 그럴 거예요. 스티핏. 바보. 바보들.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또라이. 미스터 크레이지. 미친놈들. 아. 지금 농담. 문재인이 운전자 역할을 하면서 세 군데 다 소방 맞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의지가 표창감입니다. 그래도 굴복하지 않고 계속 가려고 하는 그 의지가 표창감의 무공훈장감입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 맹아가 돼가지고 조롱의 대상이 돼버렸잖아요. 대한민국 국격이 큰일 추락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3년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야 할지, 정말 이 불행한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계속 살아야 하는 건지 갑갑할 뿐입니다. 예. 아유,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이 비대칭 전략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한미 동맹입니다. 예. 미국의 전략 자산들을 다 투입하고 핵무기까지 다 들어온다면요, 그걸 균형을 맞출 수 있는데, 이 문재인 정권 미국을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시작 정권 단독 이행한다고 하면서 미국을 내보내고요, 한미연합사 해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역 정권입니다. 몰아내야죠. 3년 동안 어떤 일을 더 벌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독재 정권이 막아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도 광화문에서 모이니까 여러분들 모두 나와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투쟁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투쟁의 일환입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꼭 구독해 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로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